원래 월요일 날 발표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말하기로는 다음 발표를 이제 5.2 그 프리드만스 토폴로지컬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진짜 내용도 별로 없고 그냥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네, 솔직히 이거 그냥 이거보다 앞에 그 4.5 노트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앞쪽으로 그냥 이 주제를 바꿨고요. 프리드만스 토폴로지컬 클래시피케이션, 이거는 사실 그냥 몇 장 안 되는데 그냥 읽어보면 막 내용이 많지도 않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4.5 노트에서 이제 그 스핀 스트럭처 관련해서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저희가 애초에 왜 스핀 스트럭처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부터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스핀 스트럭처를 생각하는 이유 자체는 이 스핀 스트럭처가 그 탄젠트 매니폴드의 세컨드 스티플 위트니 클래스가 그 베니시 하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데 매우 유용해서 그런 뭐 스트럭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동치인데, 그 세컨드 스티플 위트니 클래스가 베니시한다. 그리고 그 인터섹션 폼이 이제 유니모듈러 그 폼인데 이게 이븐이 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스핀 스트럭처가 M에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세 개가 지금 동치가 돼가지고 네, 각각 되게 느낌이 다른 명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맨 위에 거는 완전 좀 토폴로지컬하게 이렇게 준 거고, QM은 이제 좀 계산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인베리언트 관점에서 준 것 같고, 스핀 스트럭처는 또 여기서 뒤에 얘기하다 보면 이 뭔가 파이버 번드 이런 거의 존재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하게 돼가지고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 각각,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명제가 이걸 왜 생각하냐 하면 그 대표적으로 로클린스 theorem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제 그 위에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M이 스무드 폼 매니폴드면 사인이 이제 그 16의 배수가 된다는 정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 theorem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그 이제 이거의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해서 이제 사인 QM이 16의 배수가 아니면 뭐 M이 스무드 스트럭처를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뉘앙스로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네, 이거 위에 세 명제가 똑같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네, TM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M이 스무드하다는 가정 위에서 저거 세 개가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M이 스무드가 아니라는 거를 볼 때 주로 사용되는 티어럼인데, 이게 그 뭐 거기 위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이거 말고 또 그러니까 스무드 스트럭처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아예 뒤쪽에 막 도널슨 티어리 말고는 없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핵심 그 조건 중에 하나인 그 세컨드 스티플 위트니 클래스가 베니시한다, 이거를 좀 더 이게 정확히 뭔 말인지 알아보는 관점에서 스핀 스트럭처를 볼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매니폴드 같은 거 아니면 이 인터섹션 폼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얘가 사인이 8이라서 16의 배수가 아니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인터섹션 폼으로 갖는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스무드가 아닌 경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핀 스트럭처가 뭐냐 하면 그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4.4까지는 정의를 무슨 trivialization of TM over one skeleton that is 뭐 possible to extend to two skeleton인가 뭐 그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스핀 스트럭처의 정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그 자세히 커버를 할 텐데, 그 프린시펄 번들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솔직히 좀 다 적당히 뻔한 내용이긴 한데 하나하나씩 보면 이제 스트럭처 그룹스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이제 X가 m 디멘셔널한 여기서는 사실 디멘션이 엄청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m 디멘셔널한 디퍼런시블 매니폴드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 위에 랭크가 k인 벡터 번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전체 토탈 스페이스 E에서 X로 가는 프로젝션이 있고 그게 뭐 적당히 뭐 제로 섹션 같은 그러니까 섹션이 잘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는 게 이 로컬하게 이제 트리비얼한 그런 차트 비슷한 것들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긴데요. 이 정보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파이 알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파이 알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을 잡아주는 건데 이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은 일단 말 그대로 그냥 그 트리비얼라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여기 자체에서 뭔가 토폴로지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트랜지션 맵들이 어떤 형태를 띠는가가 더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트리비얼라이제이션들이 어떻게 생겼냐를 보게 되는 그 트랜지션 맵들이 어떻게 생겼냐를 보게 되는데 그럼 G 알파 베타를 저런 꼴로 이제 트랜지션 맵으로 정의를 해주면 그러면 어떤 G 알파 베타는 이제 그 U 알파와 U 베타에서 교집합에서 정의돼 있고 이제 그 알파랑 베타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어떤 GLK의 매트릭스로 해당을 시켜주는 그런 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G 알파 베타라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 그 원래 벡터 번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G 알파 베타가 그냥 임의의 모든 그 경우가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컴패티빌리티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위처럼 그 파이 알파 파이 베타 인버스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뭐 세 개가 있으면 이게 잘 어떻게 보면 커뮤트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돼서 그 세 개의 교집합 안에서는 G 알파 베타, G 베타 감마, G 감마 알파는 전체 그냥 아이덴티티가 나야 됩니다. 여기 정확히 하면 X가 들어가고 얘는 이제 GLK에 있는 원소로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번들, 그러니까 이 G 알파 베타라는 데이터들이 이제 같은 벡터 번들을 정의한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의 어떤 좌표 변환을 했을 때 같은 데이터들은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 벡터 번들에서 서로 아이소모피즘 정의할 때도 이제 그 이 트리비얼라이제이션 관점에서 서로 이렇게 다 돌리는 게 있으면 같다고 봤으니까 이거랑 비슷한 관점에서 어떤 그 일종의 좌표 변환이 있어서 이 G 알파 베타랑 그 G 프라임 알파 베타랑 그 매치가 되면 되는데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U 알파랑 뭐 U 알파에서 정의된 F 알파라는 그 GL의 원소가 존재해서 사실 지금까지 별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스핀 스트럭처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잠깐 얘기를 했고 스핀 스트럭처를 정의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벡터 그러니까 이 G 알파 베타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컨주게이시면 이제 같은 벡터 번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스트럭처럴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G 알파 베타라는 게 GLN 전체에 뭐 아무데나 살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제 더 특별한 सब그룹 안에서 살게 될 때 그러니까 이 벡터 번들 자체가 좀 더 강한 구조를 가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그 GLN의 서브그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스트럭처 그룹이 reduced가 됐다고 말하게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GLN에서 그 OK 같은 거는 이제 inner product가 있고 그걸 뭔가 preserve하는 트랜스포메이션들만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SOK는 이제 거기다 오리엔테이션까지 추가한 데이터로 그 스트럭처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스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건데, 제가 애초에 말도 안 해놨는데 스핀 K가 뭐냐면, 그러니까 SOK를 보면 얘를 이제 그 토포로지를 살짝만 봐보면 파이1 SOK가 Z 모드 2Z인데 얘가 아마 K가 3 이상에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런 리그룹이 있으면 유니버설 커버링 그룹을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파이1을 다 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스핀 K라는 걸 만들 수 있고, 그럼 파이1 스핀 K가 이제 더 이상 없도록 그렇게 스핀 K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원하는 거는 SOK라는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조보다 더 일종의 말하면 강력하게 이제 스핀 K라는 곳에서 생각을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애초에 지금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스핀 K라는 그룹이 이제 GLN에서 그 GLK의 서그룹조차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뭐 reduce structure group이라고 말할 수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 일단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데이터와 G 알파 베타가 이제 U 알파와 U 베타의 교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고, 이제 SOK에서 함수 값을 가지는데, 저희의 도메인이 이제 simply connected라는 가정 하에, 그러니까 이 가정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게 U 알파랑 U 베타를 쪼개는 게 사실상 저희 의미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충분히 예쁘게만 쪼개면 simply connected로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진 못하는데 아마 막 geodesically convex 한 걸로 막 쪼갤 수 있다는 미분기할 렘마가 있었나? 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런 각각의 이런 교집합들이 심플하게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이건 뭐 솔직히 양심적으로 항상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simply connected라는 가정 하에 이제 SOK를 이제 스핀 K로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커버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일단은 마구잡이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정의역은 같지만 이제 치역은 스핀 K가 되는 그런 새로운 데이터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있었던 그 G 알파 베타는 그 코사이클이란 이거를 이제 이 조건을 이제 코사이클 뭐 컨디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코사이클 컨디션들을 만족하는 G 알파 베타였는데, 이제 그거를 리프트를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아이덴티티에 해당했던 게, 여기는 이제 이게 더블 커버링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덴티티가 돼버려서 그 코사이클 컨디션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이름이 스핀인 이유는 SO3, 그러니까 물리에서 다룬 SO3에서 더블 커버링을 생각해보면 그 뭐 SU2인데 얘가 이름이 스피너인가, 그래서 아마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사이클 컨디션이 망할 수도 있어서 이게 전부 플러스 아이덴티티가 되도록 하는 이런 리스팅이 존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게 존재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코사이클 컨디션을 만족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하면 그거를 스핀 스트럭처라고 말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조건이 말하는 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어떤 매니폴드에서 디스크가 있고 거기에 룹이 있으면 원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C를 따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C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 각각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들이 있을 텐데 여기 있는 각각 G 알파 베타, G 베타 감마 이런 걸 쭉쭉 따라가지고 돌아오게 됐을 때 그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이제 전체 그걸 합성을 해보면 이제 어떤 SOK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 이제 로테이션 바이 그 2파이의 짝수 배수냐 아니면 2파이의 홀수 배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SOK에서 어떤 룹이 있어서 돌아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뭔가 2파이 로테이션이거나 아니면 뭐 6파이거나 뭐 마이너스 2파이거나 이런 애들이면 스핀 K에서 봤을 때는 이게 플러스 아이덴티티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서 마이너스 아이덴티티로 가는 그런 경우로 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2파이의 짝수배만큼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는 실제 룹이 되니까 그게 실제로 플러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좋은 그 후자의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걸 뭐 조금 더 기하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스핀 스트럭처의 정의를 한 건데 일단 좀 더 정확한 건 이따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컨스트럭션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SO4 같은 거에 파이 1을 리졸브 했다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그 GLK의 서브그룹에 대해서 뭐 파이 2 같은 것도 이런 비슷한 식으로 뭔가 더 좋은 커버링 같은 오브젝트를 잡아서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파이2 스핀 4 같은 게 이미 그 트리비얼하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프린시펄 번들의 언어로 써보면 프린시펄 G 번들이라고 하면 어떤 번들인데 5는 G고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트랜지션 맵들이 어떤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는데 그러니까 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네, 뭐라고 돼 있어야 되지? 네. 뭐 좀 말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알파의 코디네이트로 봤을 때랑 베타의 코디네이트로 봤을 때 차이가 어떤 그냥 둘 다 어떤 G의 값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그 값의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그냥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프린시펄 G 번들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데이터는 여기서는 이 트랜지션 맵인데 여기서는 트랜지션 맵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좀 전에 벡터 번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G 알파 베타가 그 automorphism of V를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GL 뭐 N으로 생각하게 된 거고 여기서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G에서 G로 가는 맵들을 모두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그 automorphism G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 중에 어떤 뭐 사실 automorphism 이런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중에 그냥 right multiplication들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는 이제 G의 원소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는 GL이었고 아무튼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벡터 번들 관점에서 이 SO4 안에 있는 트랜지션 맵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그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시도를 해보면 그럼 여기서는 그 파이버나 이런 게 그 전부 다 G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벡터 번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SO4 번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 항상 이 SO4 번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왜냐면 네, 코사이클 컨디션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게 만족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SO4 번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말을 해줬냐면 Bundle of Orienting Orthonormal Frame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SO 뭐 3 같은 것만 생각을 해봐도 어떤
그 이제 축을 회전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변환이 된 축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냥 orthonormal 프레임이 되는 거니까. 네. 아무튼 orthonormal 프레임들의 번들입니다. 그래서 스핀 스트럭처는 대단한 게 아니고 그 PSOM을 어떻게 리스팅을 잘 해가지고 이제 프린시펄 스핀 4 번들로 만들 수 있으면 그걸 그냥 스핀 스트럭처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되게 크게 한 노트를, 그러니까 한 섹션을 통째로 써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4.4까지 소개했던 그 TM의 어떤 뭐 원스켈레톤에서의 뭐 트리비얼레이제이션이다 뭐 이런 정의랑 이퀄벌런트 하다는 걸 열심히 보이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데 솔직히 딱히 안 중요한 것 같고 좀 막 베리센트릭 디비전 같은 거 열심히 한 다음에 또 막 합치고 뭐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이걸 꼭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의 코모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얘를 갑자기 왜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열심히 따지는 조건들이 이제 이 코사이클 컨디션, 그러게요. 네. 그냥 일단 설명을 하고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체의 코모로지가 뭔지를 설명을 해보면, 그 어떤 매니폴드가 있을 때 거기 위에 어떤 U알파라는 오픈 커버가 존재를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코에피션트를 이제 일단 잠깐만 G는 아벨리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이제 이따가 노네빌리안인 뭐 GLK 이런 걸 볼 건데 사실 네 아벨리안인 게 훨씬 깔끔해서 그걸 한번 봐보면 이제 그 체인 컴플렉스 만들어서 코모로지 생각을 할 건데 그 체인 컴플렉스 안에 있는 원소 자체는 어떤 코체인이라는 애들인데 이제 얘는 그 U알파의 교집합들에서 이렇게 잘 정의된 로컬리 콘스턴트 펑션들의 이제 네 포멀한 뭐 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대상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살짝 이걸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커버를 뭐 이런 식으로 줬다 하면 그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 애들은 0번째를 줄수 있나? 0번째는 그 얘기 안 하는 것 같고요. 그 첫 번째는 그 0번째가 있나? 0번째가 전체에서 로컬리 컨스턴트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첫 번째에서는 이제 여기서 로컬리 컨스턴트한 애들이랑 여기서 로컬리 컨스턴트한 애들이랑 여기서 로컬리 컨스턴트 애들을 아예 추상적으로 각각 따로 본 다음에 뭐 디렉트 썸을 해줘가지고 만든 컴플렉스 그 이제 뭐 아벨리안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그 체인 컴플렉스의 두 번째 그 아벨리안 그룹에 사는 애들은 이제 2개짜리 교집합에서 이제 로컬 컨스탄트한 애들로 구성이 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그 3개나 겹치는 곳에서 정의된 로컬리 컨스탄트인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무튼 얘네들이 그러면 왜 체인 컴플렉스가 되냐 하면 그 각각 델타라는 맵이 있는 그 이제 미분하는 맵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그 0번째가 잘못 설명했네요. 0번째가 U 알파 I 같은 데서 G로 가는 애고 첫 번째가 2개짜리에서 이렇게 되는 애들이고 이런 애. 아무튼 그러면 이걸 미분을 하면 이제 n 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로 가게 되는데 n 플러스 1번째를 컴포넌트를 이렇게 열심히 써보면 이제 이제 더 큰 곳에서 정의된 것에서 이제 작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데 근데 이게
어디랑 교차되는지에 따라서 뭐 마이너스 1의 K승 정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체인 컴플렉스가 된다는 거는 뭐 이거 통해서 그냥 그 델타 제곱을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체인 컴플렉스가 되니까 그거 가지고 코모로지 계산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체육 코모로지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육 코모로지에서 이제 살짝 직관은 U 알파가 이제 그러니까 U 알파라는 애들 자체에서 그러니까 U 알파라는 셋 안에서 뭔가 그 재미있는 일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얘들이 다 뭐 RN이랑 디퓨모르픽 해버린다던가 아니면 뭐 대수기아 에센스에서는 이게 아핀하다라던가 아무튼 그러니까 U 알파 자체가 인터레스팅하지 않아지면 그럼 U 알파로 M 전체 공간의 코모로지 계산을 하면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다른 코모로지 그러니까 뭐 시프 코모로지 그러니까 드럼 코모로지 아니면 뭐 심플리셔를 하는 애들이나 뭐 이런 거랑 다 웬만하면 비슷해진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뭐 디렉트 이밋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걸 직접 쓰는 일은 없고 그냥 UAlpha를 그냥 양심적으로만 잘 예쁘게 정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걸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렘마가 있냐면 X가 심플리셔 컴플렉스일 때 실제로 체 코모로지랑 이게 심플리셔 코모로지랑 같아진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놓은 거는 되게 스탠다드한 얘기인데 G가 커뮤테이티브일 때만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로컬리 컨스탄트한 펑션들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 그러니까 체인 컴플렉스라고 하면 이제 아벨리안 그러니까 한 애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G한테 아벨리안이다라는 조건을 가하게 됐는데 G가 넌 커뮤테이티브하게 되면 그 HI가 애초에 정의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HI가 i가 2 이상 된 정의도 안 되고 H1은 이제 정의는 되는데 이제 정의를 하게 될 건데 얘가 그룹 스트럭처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H1만 이제 정의를 할 건데 그러면 이게 사실상 저희가 했던 내용 그냥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 코체인을 보면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고 그럼 이제 미분을 살짝 다르게 정의해주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코사이클 뭐 컨디션 할 때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알파 베타 감마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리는 그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코사이클 컨디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사이클이 이제 커널에 들어있다는 뜻이니까 이게 1이라는 조건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그젝트가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 맨 처음에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을 정하면 이제 그 트랜지션 맵들이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이 있으면 트랜지션 맵들이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로컬 트리비얼라이제이션이 잘 존재한다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로 코체인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부연 설명 안 하고 그냥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된 애들이 있어서 미분 또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델타 제곱이 0이라는 거는 그냥 여기 대입해보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코션트도 이제 그러게요. 얘가 각각이 그냥 원 코체인들이랑 제로 코체인들도 다 그냥 그룹인데 네, 그냥 콘셉트만 보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냥 얘는 셋이 되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셋이 되는 건데 이제 뭐 디스팅션이라고 뭔가
차별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제로 코체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뭐 1이라는 그러니까 트리비얼한 엘리먼트 한 개만 있는 그런 셋이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좀 노나빌리한 거에 대해서 사실상 체육 홈로지 정의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는 있지만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G를 코에피션트로 가지는 스무드 펑션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일종의 뭐 시프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얘 자체는 이제 아벨리안해지기 때문에 뭐 좀 더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전까지 했던 얘기랑 되게 다른 대상들을 다루고 있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일단 책에서는 그냥 대충 둘 다 책 코물지다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아무튼 G가 이제 R이나 C가 되는 이런 G가 그냥 아벨리안이 돼버리면 이건 더 이상 의미 없는 데이터가 돼버려요. 왜냐면 이제 체육 홈로지를 계산할 때 그냥 C 인피니티 같은 걸 쓰고 있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막 로컬리 컨스턴트처럼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무슨 파인 시프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애들이 되기 때문에 뭐 홈로지가 베니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는 이제 이제 체육 홈로지를 계산하려면 막 U 알파 베타랑 막 그러니까 U 알파랑 U 베타의 막 교집합들이랑 아니면 뭐 다른 교집합들이랑 일종의 어떤 센스에서 뭔가 알제브릭 릴레이션이 생겨가지고 홈로지가 생기게 되는 건데 T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그런 제약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냥 코모로지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제 G가 그래서 뭐 GLK 같은 걸 이제 그러니까 논트리비얼한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퍼스트 체육 호모로지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G를 스트럭처 그룹으로 가지는 K 플레인 번들들의 이제 up to isomorphism 클래스들을 이제 말하고 있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게 뭐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체의 원 코체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코호모로지 센스에서 그러니까 같다는 거는 이제 익젝트하다는 거니까 이런 걸로 표현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써보면 어떤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같다는 거니까 저희가 원래 알고 있었던 K 플레인 번들들의 아이소모피즘 클래스랑 같은 얘기 그냥 리프레이즈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들을 볼 건데 이거는 사실 작년에도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청 클래스 할 때 여기서 스트럭처 그룹을 U1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얘네들은 스무드 컴플렉스 라인 번들들에 대한 아이소모피즘 클래스를 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M이 사실 컴플렉스 매니폴드였다면 홀로모픽한 라인 번들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는 그냥 얘기만 해본 거고 위에 걸 봐보면 그러니까 얘는 실수 버전인데 살짝 실수 버전 엑스포넨셜 시퀀스를 잡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얘가 인듀스하는 롱 이젝 시퀀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G가 R 또는 C 같이 그냥 아벨리안하고 뭔가 필드 같으면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날아가게 돼가지고 결국 저희가 얻는 거는 얘와 얘의 아이소모피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위에서 말했다시피 스무드 컴플렉스 라인 번들들의 아이소모피즘 클래스가 되고요. 이제 얘를 이 맵에 따라서 보내게 되면 얘는 이제 ML 코호몰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얘는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그 저희가 그 퍼스트 1000 클래스 정했던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 걸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비슷한 걸 해보면 그 스핀 K를 이런 exec 시퀀스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각각 가는 맵들은 여기가 0이랑 1이었으면 각각 플러스 아이덴티티랑 마이너스 아이덴티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아이덴티티랑 마이너스 아이덴티티가 이 프로젝션 맵의 커널이 되니까 exect한 건 맞겠죠? 그리고 이게 아벨리안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1로 고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exec 시퀀스는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뭔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여기 이거 하나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롱이젝 시퀀스를 읽게 되고 그럼 여기서도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어떤 캐릭터리스틱 클래스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스티플 리트니 클래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은 각각 이제 보면 얘는 이제 SOK를 스트럭처 그룹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번들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고 얘는 스핀을 스트럭처 그룹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을 말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여기선 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이게 롱 이젝 시퀀스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이젝 시퀀스가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젝트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뜻은 그 이 스티플 위트니 클래스의 커널 안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뒤로 보내서 여기 이제 스핀 스트럭처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랑 동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스핀 스트럭처에 대해서도 훨씬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일종의 얘랑 얘에 의해서 뭐 결정된다 이렇게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여기 하려다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쪽을 제가 여기서 이거 플러스 설명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lassifying spaces랑 이제 topological manifolds and smoothing 이쪽을 보게 될 건데 여기가 뒤쪽이 topological manifolds and smoothings 쪽이 되게 설명을 잘 안 하시고요. 그래서 솔직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그 결과 위주로 그냥 빠르게 보겠습니다. 뭐 볼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아무튼 classifying space라고 하면 어떤 그 유니버설 이 번들을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이버를 F로 가지고 있고 이제 스트럭처 그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G가 되는 번들들을 모두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 유니버설 번들의 풀백으로 나타내는 거를 이제 그 BG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그 G 번들스들을 이제 그 이 함수들의 호모토피 클래스들만 보면 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G가 GL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작년에 많이 했다시피 그레스맨이안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얘기할 건데 여기가 굉장히 인컴플리트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인컴플리트해서 근데 이게 내용이 재밌긴 해서 좀 나중에 다른 좀 더 좋은 리소스를 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적당히 개요만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그 스무스네스에 대한 옵스트럭션을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쓰고 싶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걸 컬비 시벤만 인베리언트라고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방식이 제가 느끼기엔 되게 독특한데 그 토폴로지컬 매니폴드에 대해서 탄젠트 번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그거에 대한 직관을 설명을 하는데 별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탄젠트 번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M에서 X랑 어떤 벡터를 나타내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뭐 디퍼런셜 스트럭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힘드니까 X랑 적당히 UX 안에 있는, 충분히 작은 UX 안에 있는 다른 Y를 생각해서 그냥 이 순서상 정도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다양한 랭귀지가 필요한데, 네. 그 설명을 해보면 이제 마이크로 번들이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번들은 뭐냐? 이렇게 된 모임인데요. 함수들인데요. i는 뭐 예측할 수 있다시피 제로 섹션을 얘기하는 그런 맵이 되고, 이제 프로젝션도 반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가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이 제로 섹션이 실제로 섹션답게 해당한다, 그 행동한다. 그러니까 피합성 i가 아이덴티티다라는 걸 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로컬 트리비얼리티를 걸어야 되는데 그걸 되게 신기하게 걸어요. 여기서 그 원래 그 로컬 트리비얼리티를 얘기할 때는 이 X에 있는 점 기준으로 어떤 네이버드가 존재해서 이거의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프로젝션 맵이 여기 구간 전체에서 이제 그냥 RK 크로스 이 U에서 그냥 U로 가는 이런 비슷한 게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IX를 기준으로 그 네이버들을 생각을 하게 돼서 얘네들이 이제 그 프로젝션처럼 생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X가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그 IX 근처에 네이버드가 존재해서 그게 그 프로젝션답게 행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장점이 디퍼런셜한 스트럭처가 없어도 이런 거는 쉽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매우 쇼킹한 게 이 키스털 마즈르 시오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어떤 IX 이제 이런 그림에서 IX의 그 어떤 작은 네이버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실제로 파이버 번들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뭐 그 파이버 번들의 이제 그러니까 up to 파이버 번들 아이소모피즘으로 유니크하다까지 그 정리가 돼 있고요. 이거 증명 자체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탄젠트 번들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 마이크로 번들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X에서 X 크로스 X로 간 다이아고널 맵에다가 다시 그걸 첫 번째 인자로 프로젝션 해오는 걸로 빼내면 이제 전체 합성하는 것도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X가 토포로지컬 매니폴드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작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가지고 그 프로젝션처럼 만드는 거는 은근 쉬워가지고 이게 마이크로 번들 실제로 되고요. 그럼 이 키스터 마즈로 시럼에 의해서 여기서 어떤 토포로지컬한 탄젠트 번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TX톱이라고 쓰게 될 거고요. 이거를 왜 하냐 하면, 이거는 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되게 결과들은 쇼킹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 위주로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X 토폴로지컬 매니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그래도 어떤 양심적인 가정 하에서는 n이 충분히 크면 여기 Rn에다가 때려 박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또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의 이미지 근처에서 어떤 튜블러 네이버호드 같은 걸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리트랙션까지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X 위에 있었던 이제 토폴로지컬 탄젠트 번들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그 반대로 뒤로 W로 끌고 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W는 이상한 막 그 토폴로지컬 풀 매니폴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RN의 그냥 실제 오픈 서브셋이기 때문에 훨씬 그 다루기가 편하다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뭔 직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 R스타 T X 톱을 이게 그럼 원래는 W에 번들이 되는데 그걸 그냥 X랑 그냥 합성을 해버려가지고 이걸 그냥 똑같이 X 위에 번들을 보면
저도 이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정확한 이게 뭐 어떤 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번들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그 많대요. 그래서 그 이 번들이 이제 어떤 렘마에 의하면 그 그냥 X 크로스 RN이랑 호미오모픽하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너스 티어럼은 뭘 하고 있냐면 그 만약에 그 TX 톱이 그 원래는 네, 이 스트럭처 그룹을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이 톱 M은 이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이 토폴로지컬한 탄젠트 그러니까 토폴로지컬한 번들들의 그 스트럭처 그룹이 되고요. 그 얘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얘가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벡터 번들들의 그 스트럭처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인클루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 스트럭처 그룹을 실제로 리듀스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매우 큰 n에 대해서 X 크로스 RN에다가 스무드 스트럭처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네,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조건인 게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프로덕트 스무딩 세럼이라는 게 있어서 그 원래 그 스페이스 X의 디멘션이 5 이상이었으면 X 크로스 RN이 스무드한 거랑 그러니까 에 스무드 스트럭처가 있는 거랑 X의 스무드 스트럭처가 있는 거랑 동치라고 하는데 왜 되는지는 모르겠고 왜 5가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되게 저도 느끼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그럼 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톱 M이랑 딥 M이랑 어떤 차이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여기서 하는 일들이 이제 탄젠트 그러니까 이 토폴로지컬 탄젠트 번들이 이제 어떤 클래시파잉 스페이스에 이제 로 가는 어떤 호모토픽 클래스를 리프레젠트하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어떤 뭐 이런 파이브레이션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뭐를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파이브레이션을 풀백한 거에 무슨 섹션을 잡는 그런 인이랑 똑같게 되는데 여기서는 책도 너무 좀 핸드웨이비하게 설명을 해서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옵스트럭션이 이런 그룹에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살짝만 더 첨언을 하자면 이게 생각보다 계산을 할 만해가지고 막 그 이제 하이어 호모토피 그룹스랑 되게 잘 대응이 되는 오브젝트가 돼버리고 이게 그럼 또 막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막 익소틱 스트럭처들의 막 그룹이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그러니까 그 익소틱 스피어 그러니까 익소틱 스피어들끼리 막 분을 이루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이쪽에서 막 계산을 열심히 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커비 시버만 그 인베리언트는 이제 스무드넥스에 대한 뭐 옵스트럭션을 측정하는 뭐 그런 인베리언트인데 정의하는 것도 제대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 4.5 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